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김 무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을 많이 사다가 냉동실에 넣었는데 조금 냄새가 난다 했을 때 이렇게 구워서 무쳐 드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는 게 뭐냐면요. 보리새우 볶아서 지금 어느 정도 식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털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보리새우,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보리새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마른 팬에 볶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식용유 두르고 볶는 것보다는 마른 팬에 이렇게 보리새우 볶은 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뭐냐면요, 조림장. 왜 제가 조금 전에 조림장 조리는 거 보여드렸죠? 그 조림장 한 컵을 만드는 걸 가지고 요거 7큰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7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묻혀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림장을 넣으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히게 되면요. 김은 수분이 남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묻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림장을 일단 묻힌 다음에 또 넣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네, 요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뭐 참기름 뭐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좋지만 저는 조금만 넣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어머님들은 이런 밑반찬 했을 때 통깨가 빠지면 굉장히 서운하시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통깨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치면은 김무침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런 거는 이렇게 김무침을 한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 두셨다가 먹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드시면 좋은데요. 왜 어떤 가정에서들은 그렇죠. 이렇게 통에서 밑반찬을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놨다가 또 먹고 또 집어넣고 내놨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밑반찬 보관이 오랫동안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먹을 때마다 조그만 그릇에다 덜어내놔서 홀랑 먹고 또 꺼내서 먹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 통에서 꺼내놓는 마음으로 여기 완성 접시에다 이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제가 담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담을 때도요, 이렇게 밑반찬 같은 건 너무 많이 담아내시지 말고요, 딱 한 끼 먹을 양만 이렇게 담아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김무침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정말 드시죠? 두 번째 요리, 고추장 멸치볶음. 중간 멸치 100g, 식용유 2큰술, 통마늘 20g, 양념에 들어갈 참기름 2작은술, 설탕 2작은술, 통깨 1작은술, 물 5큰술과 함께 맛술 5큰술, 고운 고춧가루 2큰술, 물엿 3큰술, 고추장 2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왜 집에서 이렇게 멸치를 고추장을 집어넣고 이렇게 맛있게 볶고 싶은데 잘 안 되실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어떨 땐 맛있게 잘 되고 어쩔 땐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오늘은요. 매일 뭐 1년 365일 나는 고추장 멸치 볶음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항상 똑같은 맛이 나오도록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시게 되면 멸치를 이렇게 네, 사서 보면요. 이렇게 중간 정도 멸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멸치 같은 거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냉동실에 냄새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잘 꽁꽁 싸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뭐 많이 사다가 냉동실에 일부러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쩐내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사다 먹을 때마다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고요. 먼저 그 고추장에다가 멸치를 볶기 전에 멸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멸치를 먼저 볶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냄새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여기에다 이제 마른 멸치를 넣고 달달 볶다가 이렇게 다시 볶아야 맛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무주걱으로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볶아주시는데 어느 정도 볶느냐면요.
멸치를 이렇게 만졌을 때 멸치가 보송보송해질 때까지만 만지면 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 멸치 정말 먹기 싫었어요. 도시락 잔에다 저희 어머니가 이 멸치는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멸치를 이렇게 안 빼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 뼈 튼튼하고 키 크라고 멸치를 이렇게 넣어주셨대요. 그런데 요새는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런지 곧잘 멸치 볶음을 잘 먹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먹기 싫은 게 멸치 볶음 중에 한 가지였는데 뭐 저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멸치 볶음을 나이 드셔가지고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다 볶았다 그러면 네. 제가 접시에다 쏟아가지고 프라이팬에 네, 이렇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체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멸치를 집어넣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멸치를 볶다 보니까 여기에 눈이나 가루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멸치 볶음을 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옆으로 치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걸 이렇게 털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털어내니까요. 이 접시 밑으로 지금 그런 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지푸레기 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멸치, 눈 그런 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보시게 되면은 또 후라이팬을 제가 달궈 놨는데 그건 어디다 쓸 거냐면요. 멸치를 또 한번 살짝 볶아요. 어디다 볶느냐면 식용유에다 볶는데 그냥 식용유가 아니고요. 마늘을 썰어서 집어넣은 식용유에다가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마늘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썰을 때는 채로 썰는 게 아니고요. 마늘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볶게 되면 나중에 마늘을 먹어도 맛있는데요. 만약에 마늘을 갖다가 다져서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다 이렇게 얇게 편으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 후라이팬에 보게 되면 지금 뜨겁게 달궈져 있거든요.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요거는 식용유예요. 이렇게 식용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늘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늘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달달 볶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마늘을 네, 이렇게 볶는데요. 마늘을 갖다가 식용유에다 이렇게 볶게 되면은 마늘의 맛이 기름 바깥으로 식용유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요 자체가 마늘 기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마늘 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여기에다가 멸치를 볶게 되면요. 멸치의 맛이 한결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멸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멸치를 또 이렇게 한번 털어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털어서 넣게 되면요. 멸치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손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멸치를 볶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멸치를 볶게 되면은 멸치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면요. 마늘 기름하고 마늘이 이렇게 싹 그 멸치 속으로 스며가지고 멸치 맛이 상당히 좋아지면서도 굉장히 고소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다 멸치가 볶아졌다 그러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이제 조림장을 보글보글 끓여야 될 것 같아요. 멸치 볶음 하는데 여기에다 막 고추장 집어넣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하면은 뭉쳐서 멸치 볶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게 되면 프라이팬을 또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다 넣는 양념이 있어요. 자,